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청주시의 임시의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재난안전실, 오후에는 4개 구청 소관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연흥모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연흥모입니다. 평소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재난안전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7건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중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에서 52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47쪽 1번입니다. 지중탐사 장비 자체 운용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운용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GPR 탐사 장비 운용 방안 검토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팀 내 지원 인력을 지정하여 장비 운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해 인사부서에 인력 충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집안 탐사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도 집안 탐사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 2번입니다. 자율방범대 보조금 집행 항목 조정 및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 운영 실정에 맞도록 2026년도 당초 예산을 조정하여 초소 운영비를 증액하고 차량 운영비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비 집행 범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청 담당자 지도 점검과 자율방범대원 회계 교육을 상반기 중 실시하였습니다. 3번입니다. 내구 연한이 경과한 민방위 장비 활용 체계 마련 지적에 대해서는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장비는 민방위 업무 편람에 따라 폐기 전 선별 절차를 거쳐 민방위 훈련 및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4번입니다. 민원이 제기한 승강기에 대한 재점검 및 행정처분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조치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6년 승강기 전면 교체로 법적 설치 일자가 변경되어 정밀 안전검사 예정일이 도래하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민원 발생 시설임을 고려하여 관리주체 측에 승강기 안전관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50쪽 5번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과정에서 아동 및 여성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국제안전도시 공인 1차년도 연구 용역 완료 이후 어린이 여성 안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분과위원회에는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경찰서, 청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부서 기관을 참여시켜 아동 및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시 차원의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월 1회 개최되는 유가족 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유가족 요청,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안전부 및 충청북도와 협력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가족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1쪽 7번입니다. 자율방범대 통합체육대회 운영안 마련 지적에 대해서는 2026년 당초 예산에 통합체육대회 개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4개국 대장단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 통합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자율방범대 사기 진작과 교류 협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재난 대응 교육 확대 및 재난 행동 요령 등 홍보 강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아동, 어르신, 장애인, 직능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499회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교육 대상을 다문화 가정까지 확대하고 체험형 교육 다양화 및 행동 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52쪽 9번입니다.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홍보체계 구축, 대상자 발굴 강화 및 지원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읍면동 이통장 회의 등을 활용한 정례 홍보와 복지부서 협업을 통해 복지 대상자 정보를 활용하는 등 대상자 발굴 중심의 운영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방역 마스크 등 화재 대피용품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른 지원 품목을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적극 안내하여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 표지판은 민방위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표지판 기본 형식은 유지하되 민방위 대피시설 실태 점검을 통해 표지판 위치 개선과 노후, 미설치 구간에 대한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표지판 확충과 홍보 강화를 통해 민방위 대피시설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5쪽 재난 대응과 소관입니다. 53쪽 1번입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내 초소형 전기차 사용 현황 파악 등 화학 화재 최소화를 위해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관리자 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장 내 초소형 전기차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년 1분기에는 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2분기에는 사용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화학 화재 예방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현황을 재점검하여 취약 지역에 대해 단계적 증설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난 예경보시설은 재난 위험이 높거나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서원구는 다른 구에 비해 하천 및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게 설치된 상황입니다. 재난 피해 발생 지역 및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재난 취약 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설 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4쪽 3번입니다. 상당 앱 구축 등 재난 상황 시 시민 모두가 유용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및 확산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지도모화를 활용하여 재난 관련 시설 위치 정보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6년 내 재난정보지도 구축과 재난안전실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제설함, 한파 폭염 대피소, 재난예경보시설 등 재난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재난전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보완 및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5년 인사우대 방안으로 청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개정되었으며 근무자에 대한 수당, 승진, 가점, 인력 충원에 대해 인사 담당관과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무 여건 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직 안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5쪽 5번입니다. 안심귀가 서비스 앱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지적에 대해서는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시사나 민원부서에 배포하고 청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홍보 동영상을 학교 안전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 유튜브 채널과 버스 정보 시스템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안심귀가 서비스 앱 이용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내구 연한이 경과한 CCTV에 대한 중장기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교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제가 어려운 노후 카메라 가운데 교체가 시급한 약 100대를 2026년에 우선 교체할 예정이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CCTV 중장기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 지원사업과 정부 공모사업 등을 활용하여 사업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7쪽 하천 방재과 소관입니다. 56쪽 1번입니다. 대규모 재해 예방 사업의 연차별 공정 및 집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조정하여 명시 2월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요 시책 사업 추진 점검, 신속 집행 및 소비 투자 집행계획 제출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실적과 공정률, 예산 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별, 연차별 공정 및 집행계획을 재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 2월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6쪽 2번입니다. 무심천 공중화장실의 수세식 전환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심천 내 재래식 화장실은 상하수도 인입이 어려운 위치가 많아 물탱크를 설치하여 수세식 형태로 단계적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3개소, 2025년에 5개소를 교체하였으며 금년에 6개소를 추가 교체하여 총 14개소 모두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57쪽 3번입니다. 하천부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유휴부지 재원화 방안 마련 지적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에 따라 해당 필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부지를 관리하고 변상금 부과, 대부 매각 등을 통해 재산 활용과 재원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네, 정재우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안전 관리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또 인력 관리의 어려움, 부족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좀 몇 가지만 좀 집중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천방재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처리 결과 보고에서는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지난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 무심천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26년도 저희 또 시작하면서 한 번쯤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이제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국 이제 많이도 말씀드렸지만 그 북부권 시민분들의 열망이 그대로이고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발맞춰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제 지적도 드렸다시피 저희 화장실뿐인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 이후에 결국은 보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제시해 주신 게 이제 전망대 산책길이나 뭐 데크길 조성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언제 하실 겁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하천마을제과장 김순섭입니다. 지금 그 미호강과 무심천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노을 전망대는 저 설계비를 우선 투용자 심사를 통과를 했고요. 그 설계비를 우선 반영해서 그 타 지역의 그 벤치마킹도 지금 현재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되면 이제 설계를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랜드마크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럼 구축 목표이신 거죠? 완공 목표가 언제입니까? 28년까지는 완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28년.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전망대 인근의 그런 저변 시설이나 그런 뭐 관련 인프라도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망대만 하게 되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을 텐데. 네. 하천마을제과장 김수섭입니다. 전망대만으로는 시설물을 계속 이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북 토성이라든지 그 미호강의 역사 생토공원, 수변공원을 지금 현재 일부는 조성돼 있는데 그거와 연계한 그리고 피크닉을 즐길 수 있게끔 이제 그런 휴식 쉼터를 추가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휴식 쉼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고 결국 이제 특히 주민분들 요구하시는 부분들 되게 비슷합니다. 뭐 데크길, 뭐 화장실 이런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요구하시는 것들이 지당히 뭐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려야 되는 이유가 최근에 저희 이재명 대통령 충북 타운홀 미팅도 있었습니다. 뭐 감사를 갔다 올 수 있었는데 거기서도 직접 대통령이나 장차관들이 집중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오창에서 오송 북부권 벨트 이런 것들 산업화 확실하게 이제 챙기겠다. 그것이 이제 중부권 발전 전략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근데 그 관련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거 오셔서 얘기하신 게 그 산업화 이면에 결국 생활 인프라도 좀 갖춰줘야 된다 얘기가 많이 실제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 한번 다시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좀 아쉽게도 좀 무심천을 위주로 좀 신경 쓰다가 좀 늦긴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결국 속히 보완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28년도 28년 몇 월입니까? 28년도 말까지.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 뭐 좀 그래도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련 계획을 한번 좀 제출해 주십시오. 또 시민 눈높이에 맞게 좀 잘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몇 번 강조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 뭐 GPR이나 이런 것 좀 그래도 저희 보안 계획도 좀 수립해 주시겠다고 실장님도 말씀 주셨고 이런 거 좀 발빠른 대처 기대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오늘 지적드릴 부분은 결국 이제 생존 수영입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좀 해도 너무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생존 수영 이제 지원 조례가 28년도 거의 여름에 저희가 본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과 또 많은 공무원분들과 좀 머리 맞대서 좀 어렵게 마련을 했었던 걸로 아마 전달을 받으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제 좀 추진을 했었고 과거에 이제 뭐 전임 과장님도 계셨지만 25년도에는 반드시 하겠다고 답변도 여러 번 주셔서 사실 뭐 의회에서 믿고 기다렸다가 결국 관철이 안 됐고 못하다가 또 최근에는 이제 선거법 때문에 위반 소지가 있어서 못하겠다 답변까지 온 겁니다. 결국 이제 올해도 여름철 맞이하기 전에 그럼 시민 대상의 이제 생존 수영 수업 없이 이제 또 여름철을 맞이하게 됐는데 좀 해도 너무한 상황 아니냐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우민입니다. 지난번 제가 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생존 수영에 대해서 좀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다가 그 생존 수영 교육을 좀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다 이제 그 청주 실내 수영장 관리자하고도 협의 좀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서 이제 3월 달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생존 수영 그 실시 계획까지 저희가 수립한 상태에서 이 선거가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저희가 혹시 혹여나 몰라서 그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이 그 선거에 임박해서 그 무료로다가 이제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선거법에 저촉할 소지가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좀 시행을 하고 싶은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가 지나면 바로 생존 수영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시하는 걸로 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결국 답변 주신 부분도 그렇고 뭐 팀장님도 보고는 중간에 몇 번 주셨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아예 노력 안 한 건 아니지만 예. 상당히 아쉽게도 좀 관철을 못한 것이고 이행을 예. 못한 것이고요. 그리고 타지 자체에서는 이게 상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선거철이라고 중단되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선관 입장에서 결국 그 준비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임박해서 이런 좀 선심성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지적했을 때 준비했을 때 발맞춰서 했었으면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상당히 좀 아쉬운 말씀 드리겠고요.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골든타임 좀 상당히 아쉽게 놓쳤지만 예. 상반기 그럼 선거 끝나고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선거 끝나고 즉시 시행할 수 예, 있습니까? 바로 저희가 네. 그 문제는 검토를 해가지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몇 날 며칠자로 시행하는 것이 문제 없는지 좀 사전적으로 검토를 받으셔가지고 예, 선거는 6월 3일이면 끝나면고 예, 그때라도 좀 시범 사업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여름철 이전에 어떤 분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준비 조금 그래도 해오신 의미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 반드시 한 번 더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관철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생존 수영하고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저희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이제 생존 수영 계획을 세워가지고 생존 수영이 예,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 이제 무료로 하다 보니까 예? 선관위에서는 이제 답변을 그렇게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 답변을 또 무시할 수도 이게 없는 생존 상황이라. 수영이 사람이 살고 죽는 그런 물속에서 살고 죽는 생존 수영하고 예.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고요? 상관이 있겠어요, 김 과장님. 그 생존 수영이 뭐 선거에 무슨 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뭐요? 여름에 하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예. 그 선거할 때 생존 수영에 무슨 관련성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생존 수영을 그래 좀 지금 몇 년도에 조례해갖고 해갖고 지금 생존 수영 지금 저번 그 본 예산에 예산 책정하지 않았나요? 아, 저희가 예산은 별도로 다 세우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존에 김 이제 과장님 여기 정재호 의원님 조례해갖고 생존 수영 한 게 몇 년 전인데 예산 세우지 않아 확대 시범 간다고 했잖아요. 시범 가고 확대하는 거에 무슨 선거하고 생존 수영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답변이 그렇게 와가지고 저희도 이제 무슨 그 답변이 와요? 생존 수영이 예. 선거에 어떤 영향을 있는다고 뭐가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그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 답변을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그 생존 수영이 예. 선거하고 무슨 연관 있는 거 하고 그 핵심만 읽어보셔봐요 한번. 그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 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생존 수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113조 또는 114조 위반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존 수영이 지금 읽으신 거 보면 생존 수영 그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례가 없을 시 예. 그 핵심이 그 조례가 없이 생존 수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은 지금 그 조례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씀 조례까지 그 다 핵심이 보내줬습니다. 지금 예. 그 조례 관련 근거 조례가 있는데 예. 뭐가 선거하고 관련돼요, 그게. 저희가 선거관위에도 조례로 다 보내줘가지고 검토를 받았는데 답변이 이렇게 그러니까 왔습니다. 지금 읽으신 게
관련 조례가 없을 시에는 문제가 되지만은 네.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선관에서 판단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금방 읽으신 게 네. 그거 아니에요. 관련 그 조례가 없을 시에는 문제가 되지만은 관련 지금 생존 조례가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 지금 읽으신 게 김 과장님 저 갖고 오셔봐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조례를 이렇게 명시해 가지고 보내줬는데 선관위에서는 부정적으로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원에게 무료로 생존수용을 지원하는 경우는 저긴데 우리 지방자치에 근거 있는 생존수용의 조례가 여기 근거가 있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서 이제 네, 선관위에 네. 하게 됐는데 네. 선관위에서는 전화상으로 답변 받았을 때는 저쪽 소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저희가 문서로 받은 거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이건요.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많은데 생존수용을 하고 있는데 그 생존수용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생존수용 비용을 무료로 주느냐 비용을 받느냐의 이 차이의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무료로 다 계획을 잡았어요. 저기 위원장님, 재난안전실장 연홍모입니다. 이거 무료로 했을 때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청주시에서 생존수용을 이걸 무료로 했을 때 청주시 특히 가장 큰 게 청주시장에 관련된 거예요. 다 시장의 선거에 청주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한번 이거 별도로 한번 봅시다. 이거 좀 갖고 별도 봅시다 이건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생존 수용을 많이 좀 실시하고 있고 그런 적에 여기에 이게 무료로 주는 무료냐 유료냐의 이제 문제점에 이제 그런 사항이 걸려 있는 사항인데 이 생존 수용 같은 경우도 벌써 안전정책과장 김 과장님 뭐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 생존 수용 조례가 이런 거를 좀 미리미리 좀 검토해 갖고 실시하고 준비하고 해야지 그냥 지금 선거철 다가와갖고 그러면 뭐 선관위에서 만약에 무료로 제공했을 땐 문제가 되는데 유료 문제는 한번 고민해볼 문제지 이게. 대개 보면 다 거진 다 무료로 할 걸요. 생존 수용을 시민들을 위해서. 현재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조례를 제정한 건데. 하여간 이거는 한번 좀 더 보고 뭐 연홍모 실장이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예, 재난안전실장 연홍모입니다. 전 조례를 전 선관위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구체적인 대상과 이제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무료로 지원을 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어떤 뭐 범위나 대상을 명확히 해서 뭐 무료로 지원하면 되는데 조례에 명확한 그 대상과 범위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선거에 무료로 하게 되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선관위에서는 이제 그렇게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럼 뭐 유료로 하면 상관이 없고 그런 문제도 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상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시일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김 과장님도 제가 이해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지금 벌써 조례 제정이 몇 년도 된 거예요. 김 과장님 오기 전에 이 조례 제정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김 과장님 여기 유치해 온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그런 거를 좀 일찍 검토하고 준비해서 시행되고
위원회가 마무리 단계에 우리도요 마무리된 단계에 그런 걸 좀 일찍 검토해 갖고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다른 시도는 어떻게 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검토해 갖고 좀 이런 걸 일찍 해야지. 그래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또 선거도 임박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그 조례가 잘못되고 금방 말씀한 대상 취약계층은 뭐 무료로 주고 뭐 일반 시민들은 유료로 주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앉으면 조례에 그런 거를 검토하고 저기는 좀 일찍 했어야죠. 그 관련 부서에서. 김용민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 회의하다 보면은 과거에 한 거 갖고 계속 그 매듭을 못 짓고 행정이 물론 검토하고 이어갈 시기가 그런 게 검토할 시간이 많지만은 좀 매듭 질 거는 좀 매듭 짓고 가고 그렇게 가셔야죠. 예, 앞으로는 차질 없이 항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그 질문하고 나면 1년 후에도 똑같은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 같고 이야기하고 여기 우리 정태훈 의원님도 과거 뭐 3년 전에 이야기한 거 또 얘기하고 그런 것들은 좀 깔끔하게 행정이 좀 매듭을 짓고 매듭을 짓고 가야죠. 왜 이렇게 미정직하고 안 될 거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다른 시도도 다 하고 있고 하는 거야 가능하니까 우리도 조례를 검토해서 가는 거고 또 의원님들의 또 요구사항 같은 것도 이야기하는 거죠. 빨리 갈 거는 그게 좀 안전에 연관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존 수용 같은 경우도 그것도 우리가 시민의 안전과 연관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많이 그 생존 수용 다 잘할 것 같지만요. 물속에 들어가면요 생존 수영 자체가 못하는 분 많아요. 예? 수영 못하는 분 많아, 김 과장님. 그런 거를 좀 시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또 청주시는 또 체육센터, 실내 체육센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 이런 데에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거를 좀 생존 수영을 수영장을 과거에 사직동에 실내 수영장 한 군데만 있었다가 지금 각 구별로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생존 수영을 시민들을 위해서 수영을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아요. 생존 수영하고 또 일반 수영하고 또 차이점이 있어. 응? 우리 남자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젊었을 때 20대 생존 수영 조금 배우다 말았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시민들을 위해서 매듭 질 건 매듭을 짓고 빨리 가고 그래야지. 그거 몇 년씩 미정미적하고 요 위원회도 정리해. 이거 제가 2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 과장님한테. 그럴 경우에 서로 간에 앞으로도 좀 그런 거는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매듭 칠 건 매듭 짓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런 걸 항상 손에 쥐고 계속 그냥 1년, 2년 가니까 맨날 회의할 때마다 과거 일 갖고 되느니 마느니 항상 그런 서로 간에 불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행태는 그런 행정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이건 또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의원님, 예, 말씀하세요. 정태훈 의원입니다. 그 재난대응과 55쪽 CCTV 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언론에서도 보니까 이 CCTV 노후가 심각하다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이 보도가 됐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몇 월 달에 했죠? 이 작년에 예산 작업 한참 할 때 10월 달에 했을
거거든요. 그죠? 행감은 11월 중에 한 걸로. 몇 월이지? 10월 아니야? 10월 말에서. 예. 10월 달했지. 그때 이제 이런 거요. 여기 그 자료 보면 이거는 노후화된 거. 이거는 이 노후화된 CCTV에서 찍은 거는 분간을 못해.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 화질은 엄청이 좋아요. 근데 작년에 예산을 본 의원이 그 행감에서 지적을 했으면 본 예산에라도 그 예산을 좀 세워서 하든지. 그 요번 추경에도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다가 그 대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전년 대비 늘 보면 전년 대비해서 그냥 거기에 안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심각성을 인식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거 심각하게 느껴진다고 판단이 되면 기한을 해가지고서라도 그 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거는 그 빨리 그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하는 이런 거 예산과에서는 이런 우리가 행감해서 뭐 지적을 하고 이런 것까지 예산과에서 다 알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지금 이 10년 이상 된 게 1585대가 있고 6년 이상 10년 미만이 1982. 이 내가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거 언제 어느 전년에 이거를 다 교체할 거냐 이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을 하나 덜 하더라도 이 CCTV 이거 교체하는 거는 급선무라고 보는 거예요. 이 화질이 나쁜 그 오래된 CCTV가 그냥 있어도 아마 그 효과는 뭐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 저기 범죄자들한테는 이게 CCTV가 있구나 하는 그 그런 그 저기는 있을지 몰라도 여기 이 화질을 보면 이거 앞에 것도 볼 수가 없는데 이런 거를 방치하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내가 볼 때는 직무유기 뭐 아니라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보면 작년도에 110대 교체, 노후 교체가 110대인데 금년에 111대, 한 대 늘은 거예요. 의원들이 맨날 짓거리면 뭐해? 이거 한 대 늘리자고 의원들이 여기서 그 행감하고 뭐 발언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예, 재난대응과장 유건상입니다. 저희가 그 노후 교체 예산은 그 전에 없다가 저희들이 이제 25년도서부터 좀 반영을 해서 노후 교체를 좀 추진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노후 교체에 대한 이제 그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7억 정도 좀 계상을 좀 했는데 금년에 좀 3억밖에 좀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좀 예산 확보에 더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먼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중장기 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또 노후 교체에 대한 또 우선순위도 또 재정립을 좀 해서요. 그 내년에는 이제 시 전체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신규 설치라든가 노후 교체에 대한 그 예산은 또 한정돼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신규 설치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노후 교체를 좀 확대를 좀 하는 방향과 그리고 신규 사업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거는 공무원들의 안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작년에 이게 의회로다가 예산 넘어오는 게 11월 달에 이런 게 심각하다고 판단이 됐으면 시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그 늘려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보고해서라도 다만 얼마라도 늘릴 수가 있었고 아니면 예산과장한테 가서 사정해서 내릴 때라도 늘릴 수가 있었고 또 아니면 요번 추경에 지금 추경 작업하는데 그 예산을 늘릴 수가 있는데 지금 금년에 지금 뭐 올린 것까지 그게 깎일지 안 깎일지는 모르지만 다 해가지고 한 대 늘리는 거예요. 한 대. 작년보다 한 대 늘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고 맨날 뭐 말로만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다가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돈을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아낄 때가 있고 쓸 때가 있는 거. 사업을 내가 그러잖아요. 사업을 하나 덜하는 안이 있더라도 이런 건 빨리 교체를 해야지 맞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심각성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거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그만이고 예산 안 주면 안 하는 거고 주면 하는 거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무슨 특별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앞으로 예산을 반영을 할 때 그 신규 예산보다는 이제 노후 교체에 좀 비중을 좀 둬서 좀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신규 설치 사업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도비 그 특별기부서라든가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다 대응을 해서 신규는 어차피 그 주민들이 그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신규를 뭐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노후 교체하는 것도 이거 정책 사업으로다가 추진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노후 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도비라든가 공모 사업이 지금 현재는 없는 실정이고요. 대부분 뭐 도에서 내려오는 뭐 특별기부서라든가 공모 사업은 대부분 다 신규 설치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기 안 해도 때문에 되는 예, 사업들 노후 교체는 이제 12로 다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데 돈 낭비하지 말고 이런 데다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지. 이 사업들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안 해도 되는 사업들 이 본의원 눈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 안 해도 되는 사업들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이런데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시민의 안전에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아무튼 좀 잘 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한번 좀 반영을 좀 해보고 추경이 끝났으면 나중에라도 시장이 바뀌고 뭐 하더라도 보고 해서 이런 거는 빨리 교체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2차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다만 얼마씩이라도 빨리 바꿔나가는 게 맞다. 그리고 작년에 100열대고서 100열한 뭐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저희가 그 관련 부서 협의해서 추경에 더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좀 협의를 좀 하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행감에도 지적이 돼서 먼저 번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관련부서 협조를 받아서 시행 개시까지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본년 예산서부터는 좀 노후 교체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 좀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정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면서 좀 휴식 좀 하고 하시죠. 다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 것 같으니까 우리 11시까지 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율방범대 차량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이번에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자율방범대 분들에게 이렇게 사기를 진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서 지금 저한테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신 게 그 차량의 경광등을 좀 해서 우리 그 주민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경각심, 지금은 이렇게 지나가도 이렇게 보면은 별로 뭐 의식을 안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량 한 대에 지금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43개 읍면동에서 이렇게 좀 설치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우리 좀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민원을 듣거나 이렇게 좀 건의를 받거나 하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기흥민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율방범대 차량 경광등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자율방범 업무가 솔직히 보면 그 도에 사무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좀 해서 도비가 확보가 돼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청주시만 지원해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도 어차피 청주시는 그 다른 시군하고 틀리게 그 사업 범위가 저희가 2배가 넘습니다. 충주보다도 저희가 2배가 그래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에도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합쳐보면은 총 예산 지원액이 한 10억 정도 현재 저희 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도비가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은 현재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도비가 매칭돼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럼 앞으로 올해 안에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지속적으로다가 그 도하고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서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도비가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당 보통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파악하신 게 있나요, 혹시요? 저희가 한 대당 생각하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저희가 정확히 산출을 하는데 한 100여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넘습니까? 이전인데? 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데, 그래도 뭐 43개 정도면 100만 원 쪽, 4,300, 한 5천만 원 안쪽에서 다 해결될 것 같긴 한데, 이분들이 그게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남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경광등 그거 지금 샘플로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김 과장님? 지금 다른 김 과장님. 시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원회 정리하는데 그 문제도 빨리 매듭을 져요. 제 마음속에 제 생각은 그것도 지금 샘플로
구별로 한 군데 하고 그러고 나서 또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답변 말씀하시면 그래요. 그것도 마무리를 쳐요. 항상 얘기할 때 도에서 예산 나오고 국가에서 예산 나오면 하겠다. 뭐 좋은 답변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몇 번 얘기하는 거고 또 간담회도 통해서 얘기했고 몇 번 얘기하는 거고 정리를 하고 도에서 국가에서 돈이 예산이 안 나오고 도에서 안 나오면은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하는 거고 그것도 지금 벌써 나온 지가 한참 된 얘기예요. 그것도 1년 넘었어요. 정리 좀 부탁드려요. 다음에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기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율방부제 문제 그것도 정리를 좀 하십사. 우리가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청주시의 여건이 충분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CCTV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청주시. 자율방대 그 뒷면에는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좀 정리할 거니까 정리를 하셔갖고 충청북도 도 예산 내려오면 하시고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 CCTV도 마찬가지고 국비 신청 도비 신청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가고 그 정도 청주시의 능력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정리를 그것도 좀 빨리 좀 부탁드려요. 김 과장님. 다음 김태선 의원님 질의하실라 그러죠. 김태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네, 저는 그 지적보다 대안 또는 이런 걸 좀 주로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 재난안전부서가 기피부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뭐 행안부 같은 데서는 전문 안전관이라는 뭐 이런 칭호까지도 장기 재난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기 진작을 해주고 또 타지자체 이런데 이렇게 보면은 전남 같은 데서는 무조건 S등급을 좀 하도록 한다든지 경기도 같은 데는 희망보직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좀 우리도 많이 좀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지금 열거했던 다 지자체보다 어떻습니까? 우리 재난부서 그러니까 우대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기피를 해소하기 위한 무슨 우리가 특별히 하고 있는 게 뭐 있나요? 저희가 안전정책과장 김웅민입니다. 저희 청주시에서 그 재난관리부서에 이제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지제 대책으로 저희가 이제 재난관리 직원들에 대한 그 가점을 현재 개선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또 재난관리 수당이라고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좀 아쉬운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매년 그 시정평가를 저희가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안전정책과하고 이제 재난대응과가 하천방재과 이렇게 있는데 저희 안전정책과는 올해 이제 S등급을 받았는데요. 그 저희 재난대응과하고 이제 그 하천방재과는 B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남 같은 데서는 그 S등급을 우선 이렇게 주도록 아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재난 대응과도 좀 가능한 그렇게 하고 또 2년 후 근무하고 나서 희망보직을 좀 우선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이런 사기 진작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여기서 결정할 일이 아닌 거고 뭐 인사 기획부서에서 이렇게 할 거지만은 지금 실태를 좀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CCTV 우리 정태훈 의원님이 물론 지적을 하셨지만은 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교체를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밀려갖고 지금 몇만 화소입니까? 보통 저는 200만 화소로 지금 스마트형으로 지금 바꾸는 추세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의 좀 노후된 게 많은데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서는 올해 전면적으로 200만 화소로 올렸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은
그 40만 내지 13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신규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것도 아이디어가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은 우선 신규 100대보다도 기존 몇천 대 지금 노후된 게 있잖아요. 6년 이상이면 노후로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화수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좀 이렇게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으십니까? 연구한 적이? 예, 재난대응과장 유건사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는 거는 한 500만 화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500만, 예. 300만 해도 예, 괜찮아요. 200만 해도. 기존에는 한 200만 화소였는데 예. 지금 이제 500만까지 좀 상향이 좀 된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존 CCTV도 예, 예. 그렇게 좀 그 업그레이드해서 화소수를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게 있는지 글쎄, 그게 검토해봐서 굉장히 중요해요. 서울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200, 뭐 더 했으면 좋겠는데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사고 났을 때 이렇게 식별 그런 게 좀 200만 화소만 해도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300만도 괜찮은데 500만이면 너무 좋은 거고. 그래서 우선은 업그레이드 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기존 예산 갖고 뭐 추경해서 또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예산을 좀 이렇게 승인받기가 또 쉽지 않을까. 그런 대안을 제시해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다 좀 쓸 수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 우리 청주시는 자율방범대가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도 운영비, 차량 유저비, 뭐 이렇게 보험료 그런 걸 가난한 자율방범대 정산하는데 편의를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인상도 해줬고 그래서 좋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건 저는 얼마든지 저는 말씀드린 게 아주 풀 예산으로 과운영비 마냥 그런데 그게 또 행안부 무슨 뭐 지침 이런 게 보조금 관련 지침에 이제 이렇게 걸림돌이 돼 갖고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시정이 됐어요. 이제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산을 좀 이렇게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민원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행안위 위원님들께서 그 지침. 자율방범대 운영 경비에 대해서 좀 그래요. 요 범위를 좀 이게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좀 예, 예. 완화를 지키는 방향으로 다 찾아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청의 그 자율방범대 담당자들하고 저희 시하고 이제 소통을 해가지고 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해서 예, 예. 결론이 도출된 게 그 차량 운영비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그 유류하고 오일만 갈도록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 규정을 없애고서 네, 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비용도 쓸 수 있게끔 잘하셨습니다. 좀 완화를 시켜준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운영비를 저희가 당초에는 20만 원 정도 이렇게 줬었는데 그거를 22만 원까지 이렇게 상향을 좀 시켜줬습니다. 또 하나는 보험료가 원래는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100만 원까지 안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다가 그 차량 보험료가 들어갈 수 있는 85만 원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다가 그 운영비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개선을 좀 많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면 좋고 우리 조례에 대해서도 좀 이걸 할 수 있게끔 지금 돼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발방범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지금 현재 글쎄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 있게 사실상 저는 그분들은 봉사하고 그러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배운 다른 전남 같은 데서는 카드를 줘갖고 예. 그 유류비라든지 뭐 이런 게 운영비가 이제 나가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후불로 정산하는 걸로 예. 그런 형태도 오히려 좋거든요. 그 요즘 일리에서 카드를 줬다 그래갖고
이제 얼마 범위에서 쓰도록 예산을 책정해 줘 갖고 네. 그 사람들이 그 자율방법대에서 자율적으로 쓰게 되면은 그것도 공금 횡령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더 좀 릴렉스하게 그분들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니까 좀 그 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정산이 어려워 갖고 그런 고초를 많이 토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드로 타지 자체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이렇게 서치해 보니까 타지스테 같은 데서는 카드를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후불 정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우리가 개선을 하면은 아마 그 좋아할 겁니다. 그 자율 방법인데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타지차 사례를 한번 연구를 해서 개선방이 향후에도 있으면은 저희가 한번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하도록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아파트가 3,599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3호 2지구 재개발 때문에 예. 메인 도로를 막았고 우회 왼쪽으로 우회 보행로 주민 학생 통학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작년 11월부터 공사가 들어갔는데 3개월 만에 CCTV랑 가로등을 설치했어요. 그래 어제 밤에 제가 가봤더니 꼼꼼해갖고 어두워서 무서워서 못 다닐 정도예요. 이게 말이야 현장을 나와봤는지 내 구청한테 저도 이제 내일이고 5분 발언 통해서 지금 그 건축 행정의 그 뒷북 행정에 대해서 지금 질타를 하겠지만은 CCTV 이제 여기 부서시니까 한번 저녁이라도 한번 가보셔갖고 한 7, 8시면은 아 여기 무서워서 못 다닐 정도거든. 더구나 학생들이 다닌다는 건 우리도 위협을 느끼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뭐 전혀 와서 지금 이제 5개월 됐는데도 그렇게 묻어난 거예요. 주민들도. 그렇게 수차례 권유를 했어도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한번 CCTV 이양 관련 우리 과장님이 한번 구청이랑 얘기하고 저녁에 한번 가갖고 이거 안 되겠구나 조도고 뭐고 또 더 추가를 할 수 있게끔 좀 해주고 가로등도 어두워갖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재난대응 과장 유건성입니다. 그 CCTV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거가 되고 지금 이제 그 개발하는 이제 거기서 이제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청에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구청하고 해서 한번 좀 지역 순찰을 해서 좀 가로등이라든가 CCTV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좀 조치해 주면은 안전사고 우려가 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허철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은 어제 대전 문평동 안전공업사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 대형 참사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74분의 사상자, 그분의 14분의 고인이 되신 분들이 있어서 자리로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연우무 시장님, 뉴스 보셨죠? 예, 재난안전실장 연홍구입니다. 예, 봤습니다. 네네. 우리 재난안전실의 전체 실장님을 포함해서 총 몇 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죠? 우리 직원분들이 몇 분이신가요? 예, 66명입니다. 실장님이 직원이 몇 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재난안전실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청주 시민들의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책임감과 무거움을 주기 위한 질의가 아닙니다. 그만큼의 일에 대한 중요성, 무게감이 있다라고 본의원이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취약계층에 관련돼서는 국가가 몇 군데를 지정하고 있는 건지 대략 알고 계신가요? 취약계층이라 함은 예, 재난안전실장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연홍모입니다. 뭐 이동약자, 네. 뭐 여러 그 생활이나 이 활동에 불편한 그 사람들을 저기 재난 취약 약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본의원이 네. 질의해서 알고는 계시지만 또 답변하시려고 하니까 바로 안 나오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수급을 포함해 가지고 차상위, 장애인, 노인 독거, 또 한부모, 저소득층, 다문화 이렇게 국가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돌봄 서비스, 일자리 지원까지도 청주시에서 이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부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을 갖다가 너무 안 챙기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예, 재난안전실장 연홍모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그 현장이나 이런 그 현장에 대해서 열심히 파악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그 100% 다 이제 의원님 그 원하시는 만큼은 전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이해는 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그 재난 안전을 위해서 현장 중심으로 지금 그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 51페이지, 52페이지를 봐도 취약계층이라는 처리사항, 요구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취약계층이 얼마만큼 국가나 아니면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어제 이 대전의 화재 참사를 보면서 결국은 실종된 14분이 다 사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탈출구가 없어서 예방 차원에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예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큰 사고가 났다라고 저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기간 아닙니다만 저희 2년 동안의 후반기 들어와서 재난안전실이 신규 부서로 생기고 그 이후에도 여러 사항에 대한 안건을 올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법을 통해 가지고 행정을 좀 들여다보고 시민의 안전과 취약계층에 대한 좀 더 집요하다기보다는 그 뜻을 안고 재난안전실과의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연속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진행하길 바라고 결국은 뭐냐? 되는 게 없다. 참 안 한다. 시장이 부시장이 틀림없이 이걸 지시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입법하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들도 국가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존경하는 우리 김명근 의원님께서 전 42명의 우리 의원분들도 시민의 대변인을 역할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다 똑같은 질의 내용입니다. 일에 대한 순서를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사무감사 내용 이게 도대체 언제적 사무감사 이 내용입니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갑시다. 이건 아니죠. 1에서 10이 있으면 순번이 있듯이 일에 대한 결과물도 정리를 할 건 정리를 하고 가야 되죠. 과장님들 세 분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만 김은미 과장님부터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은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다가 그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서 올해는 한번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또 많이 하고 저희가 읍면동하고도 열심히 협업을 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난대응과장 유원상입니다.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들도 이제 겨울철을 지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기철을 대비해서 재해재난 대책을 수립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이라든가 재해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좀 사전에 점검과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챙기겠습니다. 네, 하천방재과장 김순섭입니다. 우선 저희 재해 예방에 대해서 우선 힘을 쓸 거고요. 우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우선으로 열정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본 의원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십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행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은 거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중심 행정도 꼭 필요하다. 좀 밖을 좀 내다보시고 뭐가 아쉬운지 뭐가 궁금한 건지 이런 부분도 좀 행정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성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네. 그럼 정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섭 과장님. 과장 김수섭입니다. 하천 방재과장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이제 3개월 됐습니다. 파악해봤는데 하천 방재과는 간부 모시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연홍무 실장님 실에 간부 모시는 날 없죠? 있으세요? 예, 재난안전실장 연홍호입니다.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과장님, 실장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 되기까지의 간부 모시는 날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전 부서 우리 위원회에 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왜 나는 간부 모시는 날 여기까지 왔는데 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그걸 못 받느냐 이러한 억울한 면도 있는데 공직 간부 모시는 날 이 공직 문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좀 버려 주셔야 됩니다. 꼭 좀 부탁 말씀드리고 공직 문화가 왜 하천 과장님을 찝어서 말씀드렸냐? 그 부서가 기술직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현 정부의 7대 비정상화의 정상화 중에서 하나가 공직부패가 그러한 것들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런 공직 문화를 우리 간부들께서 특히 뒤에 팀장님 그런 간부 모시는 날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그거를 받으시려고 그러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고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그러한 문화는 과감하게 좀 없애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위원들이나 저나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꼭 안전에 관한 것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없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좀 한 거를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철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안전은 어디에서 이렇게 표시되고 이게 불의의 사고가 이어지지 안전은 항상 우리가 예방해야 된다는 것을 꼭 그런 의미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질의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큰 넓은 뜻에서 이해해 주시고 항상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면 김홍미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 못했고 백영현 민원팀장님도 대신하여 팀장님이 대신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4개 구청 소관은 2025년도 행정사무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4개 구청 공통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 구청장님의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특이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장께서 보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선 상당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용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101건으로 완료 18건, 추진 중 83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에서 6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번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친환경 제설제 구매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매 품목의 다변화를 검토하여 법정 구매비율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구매비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번 팀 편성 시 균형 있는 인사 배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정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인사 단계부터 직급 간 균형을 검토 후 배치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3번 민방위 대피시설 재점검 및 주민홍보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별 관리 생태를 점검하고 우리 동네 대피소 알리기 등 오프라인 생활밀착형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을 시야 방해 요소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 재난 상황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4번 콘텐츠 우수 사례 공유 및 인센티브 제공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수 쇼폼 홍보 사례를 각 부서에 공유하였으며 읍면동의 다양한 활동이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생동감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담당 전무부서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번 수의계약 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 편중 여부를 주기로 점검하고 청주시 계약사무 처리 지침상의 건수와 금액 제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민원 지적과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6번
무인 민원 발급기 점검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개선 지적사항에 대해는 공공청사 및 외부 기관에 설치된 기기의 작동 상태와 점자 패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 점검하여 파손 부위에 대한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민원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읍면동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7번 청산의 점자 안내판 및 안내지도의 표기 의류 정비 지적사항에 대해는 구청 및 행정기센터 전수점검 결과 조치가 필요한 일부 시설물은 3월 현재 모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표기 의료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민원 지적과 읍면동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8번 정보 공개 결정 시 공개 여부 검토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는 부분 공개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공개 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비공개 결정 시에는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등 주민의 알 권리와 제도의 취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쪽에서 116쪽 읍면동 소관입니다. 3번 이 통장 위촉 시 실제 거주 주민 선발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이장 통장 반장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통리의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주소지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자원봉사자 친절 소통 역량 강화 및 교육관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선발 시 친절과 소통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선발된 자원봉사자에게 정기적인 친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번 이 통장 위촉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및 절차 통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고부터 최종 위촉까지 전 과정에서 관련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무부서의 지침 및 규칙 정비 시 해당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번 저연차 공무원의 적정성 업무 배분 및 조직적인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해 업무를 배분하고 부서 내 멘토링 등을 통해 조직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청과 구청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여 직무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7번 동절기 대비 안전 취약계층 보호 체계 구축 운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고위험군 안부 확인, 후원물품 연계 등 겨울철 취약계층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에 힘쓰고 지역 내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구청 김주성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시철 구청장님 그 특이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없죠. 구청장님 세 분도 다 공동 사항이죠, 그죠? 특별히 보고할 사항 없는 것 같은데 이 구청이 다 똑같은데, 그죠? 없죠? 그래요. 특이 사항이 있고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질의 사항 속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됐고, 김정선 구청장님이 다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다 공동 사항 같아요, 그죠? 그걸로 좀 보고는 가름하고 의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현 의원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의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네. 말씀드릴 건 없고 금년 이제 그 사업이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지금 해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휩싸일 수 있으니까 처신에 각별히 좀 조심도를 좀 해서 공무원들이 이 선거에 휩싸이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분 의원의 생각이고, 아무튼 제1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장님들, 이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주시발전의회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문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그래. 이문성 의원님. 네, 다음은 남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뭐 질문할 사항은 아니고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리고 뭐 잘 알고 다 계시는 거라서 제가 좀 우리 구청장님들께 좀 부탁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가 이 특별법으로 오래전에, 제가 연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안 되니까 국가 기관에서 어쨌든 일정 금액을,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금 구매를 해줘서 우리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그나마 어쨌든 최소한의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로다가 이렇게 좀 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들 지금 뭐 잘 해주시고, 여기도 보면은 저기 법정 비율 이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좀 적어주셨는데, 그런 마음 저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어쨌든 배려해 주시면, 이걸 뭐 과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1%인데 1%요. 그러면은 이거에서 조금만 어쨌든 더 이렇게 좀 구매를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우리 청주시 내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15개에 한 500명이 좀 넘게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0명 넘는 장애인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생활하는데 훨씬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들이 지금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남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지정해서 질의를 하라고 그러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의원입니다. 제가 2024년 11월 20일 날 수의계약 문제점을 청주시 수의계약 특정업체 편중 독식해갖고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또 가족교육 법인 쪼개기 뭐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바람에 또 이렇게 해당 회계과에서는 수원 같은데 선진지 시찰도 갔다 오고, 또 오늘 그 관련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가 있나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그 시정이 거의 됐더라고요. 몇 개 업체만 제외하고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렇지만은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본청 회계과에서 그 컨트롤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통제 시스템이 아직도 구축이 안 돼 있고, 문화산업단지라든지 구청은 회계과한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특정업체 편중을 불식시키는가 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구청장님이요? 우리 상당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소원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일감 몰아주기 그 우권이라든지 지침을 벗어난 건 어느 정도 되고, 한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상당구청장 김동선입니다. 저희 상당구는 계약사무 처리 규칙에 의해서 어쨌든 뭐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초과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더해서 저희는 한 500만 원 이상을
어쨌든 그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사, 뭐 전문 공사라든가 그런 업체는 그 다양한 그 업체에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뭐 통제라면 통제, 그 관리하기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용역업체, 어떤 설계 용역업체라든가 그런 업체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뭐 1,000만 이상은 어쨌든 수익의 상한제를 준수하지만 그 용역업체 특수성이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에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청주시의 어떤 그 전체적인 분포 현황을 봐서 좀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면동에는 또 지역에 있는 업체에도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문건설 면동에 있는 그런 특수성 있는 업체, 그 전문건설 분포 업체를 봐서 이렇게 계약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원구청장. 예, 서원구청장 심철입니다. 뭐 여기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한 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니까 5건 이상은 지침 사항에 한 건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침에 의해서 서원구 잘 관리가 하고 있다는 거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 예, 흥덕구청장 염창구입니다. 예,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청주시 계약사무 처리 규칙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건 이상 준 게 없고요. 특별한 경우는 부지계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스콘 뭐 도시유기 공사 같은 게요. 공사 금액이 작은 게 있습니다. 네. 뭐 1,5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거는 장비가 조금은 하더라도 장비가 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인근 공사하고 묶어서 뭐 2-3건 이렇게 묶어서 주는 거 외에는 한 업체에 편중되게 준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5건 이하로 제한해서 지금 그 기준을 그렇게 잡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람을 느끼는 건요.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가족 경영 모든 게 이렇게 좀 하는 게 많이 클리어해졌고 또 이렇게 입찰 방식도 많이 개선이 돼갖고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단 아쉬운 건 본청 회계학과에서 컨트롤 시스템을 갖춰갖고서 통제 시스템 이렇게 구청이라든지 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도 좀 보고만 해주면은 회계과에서 좀 컨트롤하고 지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시스템이 안 됐거든요.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은 문화산업재단이 상당히 특정업체가 눈썹 매장이 그 당시에 작년 재작년에 붕괴가 됐는데도 그 뭐 제한 조치를 12개월에서 6개월로 줘갖고 그 편중되도록 뭐 그 당시에 26건에 8억 2천만 원을 줬다고요. 이런 식으로 특정업체가 독식을 하고 전문적인 것도 아닌데 그래서 본청에서 좀 이렇게 오늘 회계과장도 저 미팅하면서 앞으로 회계과에서 그걸 보고를 받아야지만 컨트롤이 되는 거지 각자 사업소에 맡기면 되겠느냐 좀 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망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좀 수고하셨고요. 제가 그 서원구에 이제 특히 우리 아파트가 큰 아파트다 보니까 큰 아파트고 또 재개발 재건축 거기 우리 아파트 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신민철 구청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제가 또 요구 조건이든지 민원사항을 많이 전달할 때마다 이렇게 즉각 이렇게 해결해 줘서 고마운데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요. 어젯밤에 제가 그 우회도로 통학로랑 보행로 학생 현장을 가봤거든요. 아마 저도 무서워서 거기 못 다닐 정도로 조도도 그렇고 예? 그렇게 하고 CCTV도 어떻게 됐는지 간격도 그렇고 그걸 설치할 때도 철거 작업 작년 11월에 들어갔는데 또 저들이 민원 제기해갖고 3개월 만에 가로등이랑 CCTV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밤에 일부러 가봤더니 뭐 컴컴해갖고 완전히 동굴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직원을 좀 보내갖고 저녁에는 그 현장 점검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보행로 겸
또 우회도로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그걸 좀 공문을 내려보냈더라고요. 사직 이동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걸 주민 편의를 위해서 또 재개발 그 조합 측에서 요구해서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미리 말이야. 공사 전에 우회도로 문제 또 주민들 공청회 여론 수렴이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달라는 이런 뒷북 행정이 어딨나. 참 그게 아쉽거든요. 왜 그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수용해라고 공문을 보냈는지 이게 지금 저 행정감사랑 조금 빗나갔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서울구청장 심천입니다. 예, 이게 그 통행로 관련 재개발 재건축의 통행로 관련은 엄연히 이제 업무가 그래 공동주택 기반 시설은 이제 공동주택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서원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그건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공동주택가에서 나간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CCTV나 그 가봤습니다. 저도 현장에. 밤에 안 가보셨어요? 예, 밤에는 안 가봤지만 그래서 제가 뭐 12월 17일 날 현장 점검을 했는데 저 어둡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제 그때 가로등을 추가로 8대를 더 추가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더 어둡다면 제가 사진을 찍은 걸 보내드리면은 그렇게 하고 직원들한테 현장 점검 한번 부탁하면은 반드시 시정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고생을 하셨는데 밤까지 또 철거 작업도 7시, 8시 또는 주말에 거의 그 방진벽 없이 그냥 마구잡이를 했거든요. 70m밖에 안 되는데 뒤늦게 지금 그 옆에 철거하는 건 3층, 2층도 방진막을 쌀 정도로 지금 행정이 지금 6부서로 지금 이원화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건축 디자인과 공동주택과 또 구청 뭐 분진 뭐 소음 그런 건 또 구청 소관 또 성면 노동부 소관 뭐 서로 다 책임만 회피하지 주민들 건강이라든지 주민 편의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건 사업 시행 인가를 주는 공동주택가에서 주도가 돼갖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행정이 좀 잘못된 걸로 지금 삐걱대는 바람에 서로 다 책임 회피하는 바람에 구청장님은 구청장님 나름대로 힘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다른 또 말씀 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제 철거 계획이 거기 5개 구역으로 이제 철거 계획이 있는데 지금 뭐 이제 4차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될 때까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꼼꼼하게 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문제는 7시, 8시에 하고 있고 주말에 직원들, 단속 공무원들 없을 때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 걸 우리는 직원들이 또는 여기 주민들이 사진을 다 찍어놨거든요. 그러면은 행정조치를 제때 하든지 그 비산먼지 신고한 지 21일 만에 개선 명령을 내린다는 게 이런 뒷북 행정이 다 철거하고 나서 개선 명령 내려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좀 뭐 3,600세대 주민들 또 만여 세대 주민들 여론 때문에 또 집단 그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민원 제기도 하고 있는데 참 청주시와 구청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힘을 썼겠지만은 주민보다는 조합 측 더 그런 의혹을 사고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네, 김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우리 4개국 우리 청장님들 또 우리 간부 공무님들 직원 여러분들 일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재난안전실 사무감사 행정 처리 결과를 하면서 우리 대전의 안타까운 화재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4개 구청에서는 가장 중요한 취약계층에 관련돼서
무엇보다도 더 많은 신경을 써줘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행정 중심 자체가 현장 중심으로 좀 많이 뛸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취약계층의 생계, 또 주거, 의료, 교육, 또 돌봄 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등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4개국 구청장님들께서는 읍면동 장님들에게 보고를 좀 주기별로 받으셔서 정말로 그 지역에 어려운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관리 보호해달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저희들 정치인들이 대변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일시적으로 현장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분에 우리 구청장님들 다 열심히 지역을 다니시면서 살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미치는 부분이 많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솔선수범 우리 공무원들이 손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네. 네, 이문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이문성 의원입니다. 그 우리 상당구청장님, 그 작년 10월, 11월에 혼인신고 누락된 거 신고했는데 그 원본이 분실돼가지고 누락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됐나요? 네, 상당구청장님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네, 과장님이 저기 아까 부재 중이고요. 그 혼인신고는 된 겁니다. 혼인신고는 저희 그 직원이 나가서 혼인신고 서류를 이제 처음에 차후고, 네? 차후에. 그러니까 기존 서류를 찾지 못했다는 그런 민원이었었는데. 아니 그래서 예. 그 분실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요청하는 대로 했나요? 좀 실수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사과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은 이제 공문을 통해서 그분한테 이제 발송은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우려하는 거는 그 기존에 이제 혼인신고에 대한 정보 유출로 인해서 이제 피해에 대한 확약서를 해야 되는데 그 확약서까지는 저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걸 요청을 하셨어요? 예, 확약서를 예. 해달라고? 예. 그거 외에는 뭐 통보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요청한 것 중에 가장 이제 큰 게 확약서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일단은 이따가 좀 더 저하고 말씀 좀 잠깐 나누고 가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청장이 우리 그 기관장이 그 이야기하는데 그냥 뭐 이 자리가 그 이야기 할 자리는 아니지만 한번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거진 뭐 행감의 마지막 처리 결과라고 보는데 전입 신고할 때 다른 지역에서 전입할 때 우리 청주시는 구청마다 예를 들어서 그 뭐 쓰레기 봉투라도 뭐 전입 신고할 때 뭐 이렇게 주는 거 없나요? 없죠. 전입 신고할 때는 없고 혼인 신고할 때는 드는 게 있는데 이렇게 답례품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왔을 때 우리 지역에서 뭐 주는 게 있나요? 인구 아마 증가 시책으로 하는 그 군 단위는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없는 걸 알고 되게 있습니다. 뭐 전입신고를 다 읍면동에서 하니까 읍면동에 혹시 뒤에 동장님 계실 때 전입신고할 때 무슨 뭐 선물 주는 거 있나요? 없죠. 그 모 기관장이 그 말씀하시더라고. 자기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 봤는데 많이 주는데 청주시는 인구가 많아서 안 주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 그래요? 내가 그래서 한번 언뜻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질의드렸는데 한번 구청장님들도 한번 전입할 때 예를 들어 한번 뭐 쓰레기 봉투라든지 아니면 뭐 전입을 축하합니다 해갖고 이렇게 뭐 주는 거 특히 외지에서 왔을 때 전입했을 때 한번 뭐
이거는 구청장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한번 우리 고민할 사항이고 어떻든 간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전 부서에 제가 이제 어떻든 요구하고 이야기한 건데 황명수 과장님 그 상당부는 간부 모시는 날이 있나요? 명숙입니다. 간부 모시는 날은 없습니다. 권소미 과장님도 뭐 더 없더래 알겠지. 뭐 간부 모시는 날이 있나요? 저희들도 없습니다. 뭐 다 뒤에 뭐 질문하여 그랬고 여러분들 그 간부 모시는 날 여기 뒤에 보면 구청장, 과장, 팀장 오기까지의 어려운 역경이라고 뭐 고난이라고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열심히 하셔서 오셨는데 나는 간부 모시는 날을 해줬는데 내가 되고 나니 없애라느니 강현정 그 과장이 그렇잖아요. 혹시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간부 모시는 날 우리 그 청주시의 조직 문화를 혹시 각 구청별로 혹시 돌아가서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화는 과감하게 좀 버릴 수 있고 없애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잘 알고 있는 공직 부패와 연관되니까 여러분들은 좀 억울하고 내가 뭐 7급 때 했는데 여러분들은 하고 나서 그걸 없애라 해서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우리 공직 문화는 우리 간부들이 만들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건 우리 위에서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혹시 구청별로 돌아가면 특히 행정지원과장님들은 각 그 읍면동까지 그런 것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꼭 좀 그런 것들이 지금 충북 지자체의 그런 그 언론에 났던 것도 그것도 실질적으로 올해 해당돼서 그게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과거의 일이 꼭 어떻든 논란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발생하면은 그것이 또 언론화되고 그러면 그 조직 문화는 안 좋으니까 어쨌든 없앨 건 과감하게 없애주시기를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 팀장님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워낙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태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선거해거든요. 가장 그 현장에서 밀접한 분들이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 과장님, 읍면동 동장이니까요. 좀 꼭 조심한다기보다는 정당하게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 거에 좀 신경 써갖고 저희들도 위원회가 이제 뭐 다음에 추경 한 번 있지만 이제 그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무리를 잘 하고 또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또 특히 여기 구청장님, 과장님들은 또 새로운 시장하고 또 새로운 또 4년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하나씩 우리가 청주시를 좀 새롭게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청주가 좀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네, 김태순입니다. 그 수의계약 관련 제가 본 정권은 2025년도 수의계약 현황 분석 및 2020년도 이제 개선 계획을 보고했는데 회계 담당자들한테 말씀드려갖고 2025년도 수의계약 현황이랑 수의계약 상한제 현황이랑 또 이렇게 만약에 편중됐으면은 수의계약 편중 사유를 분석해갖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청주시의 임시의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